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스마트한 시간관리, 인생관리 습관입니다. 마크 포스터 지음, 형선호 옮김, 중앙경제평론사 출판사입니다. 시간관리 전문가로서 강연과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인생 설계사 마크 포스터의 이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 시간이 없으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일을 잘할 때 더 풍요로워진다고 굳게 믿는다고 하네요. 또 목표를 갖고 집중해서 일하는 게 목표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일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일 때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문에서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35시간 제한하는 프랑스의 법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프랑스의 산업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고 있는데 저자는 일과 놀이가 균형을 이룰 때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일은 놀이의 개념으로 행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놀이는 일처럼 진지하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삶의 균형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과업의 수준이 당신에게 어렵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뿐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다음 날의 과업을 더 쉬운 것으로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며 매번 성공할 때마다 조금 더 어려운 과업을 정하고 실패하면 조금 더 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단계를 높이며 능력에 붙일 때만 뒤로 후퇴하고 매일같이 분명하게 과업을 정해 그것을 달성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은 시간관리, 인생관리, 2장은 기법들에 대해, 또 3장은 기법들을 넘어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자는요, 자신에 대한 경험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돈된 삶을 살기 위해 무척 고생을 했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시간관리법을 개발한 이 과거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시간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며 시간은 시간일 뿐이다. 우리가 배우는 관리법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로 이 관심의 방향을 잡느냐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파묻혀서 대개는 사소한 것들이 가장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 미루는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며 저자는 그런 삶 때문에 제대로 즐기는 삶을 못했고 늘 삶에 부여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삶을 잘 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데 능해도 추진하는데 서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잘하고 다른 건 엉망이고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능한데 창업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고 설명하는 데는 천재고 하지만 저자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잘하는 사람들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시간만 책상에서 보내고 대개 현장에 나가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들의 책상은 늘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고 아무리 많은 서류 업무가 있어도 늘 깨끗하다는 것. 모든 게 즉시 행동으로 옮겨졌고 결정을 미루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업은 나날이 발전했고 절대로 그들은 상황에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성은 단호하지만 충동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끌어낼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또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삶의 기계적이나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능숙한 시간 관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며 우리도 좋은 시간 관리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시간 관리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아주 다르게 일을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단호하고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보지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들에 많이 얽매인다고 그래요. 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시스템이 없거나 나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과 놀이의 균형을 잘 맞추지만 이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둘 다 그렇지 못해서 엉망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지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관심을 집중시키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관심을 항상 분산시킨다고 그래요. 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두려움에 반응하는데 이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회피하면서 두려움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도 저자는 읽어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독특한 기법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자신만의 시간 관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짐한 저자는 점차 효과가 있는 거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러한 사명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목표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이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마침내 보조장치를 던져버리는 단계, 혹은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마침내 혼자 탈 수 있는 단계와 같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도달했다 합니다. 하지만 처음 그런 기법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우리 삶을 더 잘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는 의뢰인들의 인생 설계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선수들에게는 감독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인생 설계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사가 우리의 꿈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아주 개인적인 활동에 이 지원과 또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무관심은 주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개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무관심이 무언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적인 결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못된 시간 관리의 증상을 보입니다. 다음 항목 중에 당신이 문제로 여길 만큼 충분히 경험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늘 업무에서 뒤에 처진다. 나는 많은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을 덜 한다. 나는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할당할 때도 일을 하기보다 시간을 축내는 편이다. 나는 열성적으로 새 일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나는 압력이 높아져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늘 조급하다. 나는 휴식을 취하며 한참이 지나야만 다시 일을 시작한다. 나는 많은 것들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것들에 관심을 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무언가 미루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나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해 다른 모든 것을 잊는 경향이 있다. 나는 늘 위기감 속에서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할당하지 않는다.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에 점점 더 적은 관심만 보인다. 나는 미루었던 일을 마침내 시작할 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집중하지 못한다. 나는 낮에 농땡이를 치다가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일의 집을 가져가서 겨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에 해당하는 이 경우가 몇 가지가 있으신가요? 많이 해당한다면 시간 관리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진짜 문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여전히 모든 걸 피하기만 할 때 일어납니다. 자꾸만 사소한 것들에 신경이 쓰이며 집중하지 못한다. 진짜 문제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 관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우리가 통제력을 갖추면 삶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도권을 이 인생의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장은요,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 도구는요, 바로 노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더 나은 기법들을 더 많은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관리법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또 다른 걸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다시 우리 삶 속에 공간을 마련해 모든 것에 그것들이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필수적인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두 단계를 건너뛰고 일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배우려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소중한 자산으로 보게 권유합니다. 관심은 그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한 일 중에서 내가 가장 비싼 가치가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인가요? 그것을 얼마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가장 싼 가치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가장 낮은 활동에 노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은요, 일시적인 시간관리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관리, 삶을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죠. 시간관리 방법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또 바로 지금 하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미리 시간을 정하라, 자신이 가장 겁내는 걸 제일 먼저 하라, 흐름에 따라가라, 이 대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진짜 문제는 어떤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해야 하느냐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하면 좋은 일을, 해야 꼭 할 것들을 A, 해야 할 일을 B, 하면 좋은 일을 C로 분류해서 그것들의 이제 등급을 매겨보고 거기서 이제 A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하기인데요. 저자는 늘 바늘이 바닥을 가리켜야 주유소를 허둥지둥 찾아서 기름을 넣는 이런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지금 하기와 개인적으로 삶을, 이런 바로 지금 하기가 삶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정해진 경로의 일부가 아닌 행동들을 다룰 때 발생하는데요. 바로 지금 하기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로 지금 하는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일을 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적어도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고, 우리는 점점 더 이런 많은 사소한 것에 파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기는 또 많은 것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의 모든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게 계속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로 지금 하기를 실천하는 게 더 현명한 길인데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고 연기에 뒀다가 나중에 다른 비슷한 항목들과 함께 처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또 볼 것입니다. 할 일들의 목록을 또 적는 거죠. 할 일 점검표에 항목들을 추가하며 이 점검표의 효율성과 용이함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더 자세하게 세분화할수록 그것은 더 잘 수행되고 각각의 항목은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 짜기입니다. 단지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것들을 할지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실제로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필요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표 짜기는 성공한 사람들, 이런 권력자들이 이 삶을 사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또 가장 겁내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또 하나의 조언은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중 가장 겁내는 걸 먼저 하면 일단 그걸 가장 먼저 해치우면 다른 것들이 쉬워진다는 게 있습니다. 또 흐름에 따라가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려 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따라 데려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현재 속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최소의 저항길을 따라가는 거죠. 너무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앞에 열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굳이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떼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긴급한 상황이나 절박한 마감 시간이 있을 때 사용하고요. 바로 지금 하기는 미리 정해진 과업이나 일상적인 것들을 할 때 길을 잡기 위해 사용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나 아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요. 점검표를 작성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행동을 세분화하거나 과업이 제대로 완수되도록 하고요. 예정표를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조화시키고요. 흐름에 함께 가려면 강의 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장은 시간과 인생 관리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집중적인 관심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관심을 쏟을 때마다 우리의 두뇌는 놀라운 힘을 발산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나 도전 우리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분산되고 분리되고 사소한 것들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관심은 집중돼야 합니다. 또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관심은 충분해야 합니다. 저항과 미루기는 인생 관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저항의 한 가지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피할수록 저항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마다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관리 시스템은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저항은 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 계획, 희망 그리고 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패로 안겨줄 것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스템은 효율적인 삶에 필수적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개발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나중에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거나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단 저항의 증상은 미루는 습관, 사소한 일, 쉬운 일에 시간 보내기, 관심 분산, 집중하지 않는, 되지 않는 이런 걱정, 자주 발생하는 위기와 긴급한 상황, 위임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저항의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 피할 때 저항은 커지고 무언가 실천할 때 저항은 작아집니다. 저항이 특정한 수준, 어느 저항의 경계선까지 도달하면 행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항의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은 고통이 그것을 하는 고통보다 더 클 때만 행동하게 되죠. 그렇다면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저항이 커지기 전에 행동하는 거, 큰 과업은 더 작은 단계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고통을 증대시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케 하는 좋은 시스템과 과정을 개발해 저항이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요, 다양한 종류의 과업입니다. 과업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과 결합된 과업이 있고요. 시간과 결합되어야 하는 과업이 있고요. 시간과 결합되지 않는 과업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시간과 결합된 걸 보아야 합니다. 많은 과업들이 시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임, 시간 약속, 공연, 식사 시간, 학교에서 아이들 데려오기, TV 프로그램 예정표, 영화 상영, 기타 등등 이런 범주에 속하는 과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관련되고요. 시간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임이 우리의 관심에서 3시간을 차지한다. 우리는 그것에 3시간에 과연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소중한 자산이며 제한적인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활동하는 것은 시간이 결합되지 않는 한 제대로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깊이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활동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바쁘거나 정신없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활동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일단 그런 것들을 하는 습관을 잃어버리면 우린 점점 더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걸 하나 이상 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씩만 하고 각각 제대로 수행한 후 또 다른 걸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걸 엉망으로 하기보다 몇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깊이 활동은 우리가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관리하게 도와줍니다. 또 자유롭게 흐르는 활동을 다루는 법은 좋은 시간 관리에서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자유롭게 흐르는 항목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저항 극복의 열쇠는 짧은 분출 속에서 일하는 것인데요. 이 연습을 하려면요, 일단 5분 동안 쉬지 않고 무언가를 적습니다. 중요한 건 쉬지 않고 적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멈추지 말고 뒤로 돌아가 적은 것을 검토하지도 말고 구두점, 철자, 그리고 맞춤법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계속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5분이 지나면 죽은 듯이 멈춥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글쓰기를 시작하고 타이머가 다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 훈련인데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요, 그것 자체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고요. 글쓰기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5분일 필요는 없지만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5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던 이 5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마 놀라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저자는 마감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이 마감 시간이 임박할 때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주말을 대비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요약하자면 짧은 시간의 분출은 과업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도와주고 다시 그 일을 하고 싶게 자극합니다. 기세가 커짐에 따라 분출은 길어져야 합니다. 이 분출 기간은 40분 이상 늘리지 않아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집중력이 이 40분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한계점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범주들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순환하면 모든 분야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별 항목보다 점검표를 사용하면 이 맥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들의 수를 10개 이하로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록을 보며 각각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된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휴식 기간에도 이 분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작업 기간이 무한정 긴 시간의 작업 기간보다 더 집중적일 수 있듯이 짧은 시간의 휴식 기간은 마감 시한이 없는 더 긴 시간보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원칙들을 결합시키면 자유롭게 흐르는 항목들을 다루는 강력한 시스템이 나옵니다. 일상적인 활동과 프로젝트를 이루어진 목록을 작성하고 충분히 시스템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 10개 이상 항목을 목록에 넣지 말고 각각 프로젝트를 위한 점검표를 수행하는 거죠. 이후 목록의 주의를 순환하며 간격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드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우선 시간이 다 되면 그 일을 반드시 끝내는 걸 하고요. 늘 다음 항목을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이머가 이전의 항목으로 끝나자마자 그것을 다음 항목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항목에 대해 제한된 목표를 세우고 이 당신의 목록에 너무 많은 항목을 넣지 말아야 되며 그 다음에 당신의 목록에 올리는 항목들은 당신의 작업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 거. 이 30분 정도 일한 후에는 5분 정도 쉬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를 완결 지은 후에는 절대로 쉬지 말기로 또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변형된 시스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보고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저항을 다루는데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먹혀들지 않으면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 애쓰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해결책은 다짐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은 프로젝트를 다루기입니다. 좋은 시간 관리의 열쇠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 반으로 나누기는 프로젝트를 분류하는데 아주 좋은 기법인데요. 프로젝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자세히 할수록 좋다는 거죠. 반으로 나누면 물리적인 것들을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은 사업의 현재를 위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생각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 세계와의 접촉을 요구하죠. 따라서 그 과정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는 방법, 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또 프로젝트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파일 시스템을 분류하고 책장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장소별로 분리해서 정돈하고 사업의 현재를 위해 일하는 것과 사업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을 구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서를 사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정기적인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은 작업의 구조화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좋은 준비는 지각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집에서 일한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루틴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을 고용하면 일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라면 그 회계 일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회계사로서 이것만 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요리사니까 요리만 하는 거야 라고 구분해서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효율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3부입니다. 이 3부는요, 기법들을 넘어서입니다. 저항,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바로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도전적인 것들에 저항합니다. 저항감은 대개 당신이 무언가를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해야 해요 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계신지요? 좋은 인생 관리의 비결은 우리가 가장 크게 저항하는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지도는 당신의 일정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항을 안내자로 사용해야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면 우리 삶은 부드럽게 흘러가고요.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이 기법들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연습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흐트러진 지도를 사용해 하루를 워밍업하고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은 저항의 원칙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인데요. 시간 일지를 쓰면 시간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항을 안내자로 사용하면 중요한 행동을 먼저 하게 돼 있고 시간이 갈수록 하루는 쉬워지고 걱정과 긴장이 줄어들며 미루는 습관이 사라지고 진정한 일을 하게 되며 바쁜 일은 없어지고 집중력이 유지되며 위기 상황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항을 안내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소한 걸 먼저 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루는 힘들고 걱정과 긴장은 높아지고 미루는 습관은 더 심해지고 진정한 일을 피하게 되며 바쁜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은 산만해지고 자주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 일지는 어디에 시간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되고 나중에 다시 할 일을 기록하는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충동적인 행동,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당신의 자신의 위험 시간과 위험 장소를 확인하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며 당신이 무언가에 너무 크게 저항하고 그것을 시작할 수 없으면 그걸 잘게 쪼개서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 장은 다시 깊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즐거운 형태의 운동이라고 하네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과 일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동 하루에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명상은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 명상하는 사람은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훨씬 더 쉽게 편안함을 느끼고 하루를 더 부드럽게 보내고 이전보다 덜 충동적이며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며 하고자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전보다 더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니 자유롭게 흐르는 글쓰기를 해보고 정해진 시간의 기간 동안 아이디어를 항상 적기, 문장을 완성하기, 흐트러진 지도를 적는 것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당신의 삶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어나자마자 일기 쓰기, 점심시간에 걷기, 일을 마친 후에는 명상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단계적으로 삶에 도입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단테는요. 여기서 힘을 내 높은 상상력을 막았지만 내 소망과 내 의지력은 이미 균형이 잘 잡힌 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해를 비롯한 별들을 움직이는 그 사랑에 의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능숙한 시간 관리자
이 책에서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뭔가 지금 현재 늘 바쁘기만 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인생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뭔가 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